평범하던 투채널러들의 어느 날, 우리 형한테 먹힐지도 몰라 하는 충격적인 게시판이 세워졌습니다. 그 공포영화 같은 전개를 기대하게 만드는 글에 미친 듯 달려드는 투채널의 스레 주민들도 그 섬뜩한 전개에 크게 혼란스러워하게 됩니다만, 이리 말하기로는 형과는 2살 차이인데 형은 고3인 18세, 그리고 자기는 1학년이라고 합니다. 먹힌다는 의미가 우리나라에선 몇 가지 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인가 본지 우홑 같은 의미가 아니다 라고 이름 말하는데, 우홑은 한때 밈으로 유행했던 하지 않겠는가 야라나이카 라는 대사로 유명한 쿠소미소 테크닉, 즉 엉망진창 테크닉이라는 BL 만화 아베 다카카즈의 명대사이며, 아베와 짝을 이루는 젊은이 미치시타가 우홑 멋진 남자 라는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정신을 상할 수 있으니 보시기를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야기를 돌리면 먹힌다는 의미는 이른바 카니발리즘 같은 거라고 하죠. 카니발리즘이란 동족 포식, 즉 식인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투채널러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그냥 얌전히 먹히는 게 어때? 그러면서 일의 이야기를 기다리는데, 일의 말로는 형이 중학생 때부터 이상했다라는 것. 평소 대화 때 사람들은 상대의 눈을 바라보는데 형은 왠지 자기의 팔이나 다리를 본다는 것. 그렇지만 그때의 일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의 여친인 Y가 비명을 지르면서 형의 방에서 나왔어. 무슨 일인가 싶어 형 방 쪽을 봤더니 반나의 형이 멍하니 침대 위에 앉아 있었는데 입술이 피로 살짝 빨개져 있었어. 형의 말로는 키스 중 Y의 입술을 깨물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태연이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른 Y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더니 Y가 전화를 받아서는 사정을 물어볼 시간도 없이 헤어질래, 헤어질 거야, 먹힐 거야 라는 말만 반복하며 엄청나게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먹힌다는 말이 성적인 의미라고 생각했고, Y는 나와도 친하니 형과는 안 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사귀다 보면 관계도 가지는 게 당연한 거라고. 나와 형하고 같이 이야기해보자고 했지. 그랬더니 Y가 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먹힐 거라고 생각했다. 팔에서 피가 멈추질 않는다. 입술이 뜯겨나갔다. 라고 하는 거야. 나도 형의 시선을 살짝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의미를 알았어. 아마 살점을 뜯어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 일은 그런 것을 대충 깨닫게 됩니다. 소름 끼쳤지만 Y의 표현을 과장이라고 본 일은 소독해줄 테니까 공원 그네에서 기다려달라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일이 본 것은 상처는 그리 깊지는 않았어. 두 팔에 이빨 자국이나 있었고 여기저기 가볍게 물린 느낌, 피멍이 든 정도? 문제는 입술인데 2배는 부풀어 올랐고 일부는 잘렸어. 소독할 수가 없어 연고만 발라줬지. 인간의 감정 같은 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스레 주민들은 신경을 쓰여 잠을 못 자겠다. 집안에 식인귀가 있다니 장난 아니잖아 등등 소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Y가 안정되길 기다린 일은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형과 무흐한 분위기가 되었을 때 Y의 피부 중 어디가 부드러운가를 찾는 듯 계속해서 만지작거리더니 결국 이빨로 깨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명이 터져나오는 스레. 일이 형에게 전화했더니 형은 이미 안정돼 있어서 그럴 작정은 아니었는데 호기심으로 그랬어. 입술은 생각보다 딱딱하더라 하면서 낄낄거렸다고 합니다. 나는 형의 태도에 화가 나서 형에게 소리를 질렀어. Y는 그네에서 떨어질 정도로 아래를 향한 채 귀를 막고 있었어. 나도 Y를 되게 좋아하고 있었거든. 물론 형의 여친으로서 말이야. 그런데 못 알아들을 말을 하는 형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이 변태 새끼야 하고 소리쳤어. Y는 부어오른 입술을 만지면서 울고 있었지. 전화 너머의 형은 조용해졌고. 일은 무엇보다도 형이 Y를 먹으려고 했던 걸 떠올리면서 핏기가 가시고 있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일에게 형은 미안, 내가 너무 흥분했나 보다. Y한테도 미안하다고 말해줘. 추워지니까 빨리 돌아와라 라며 언제나처럼 온화한 형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Y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 형이 너무 흥분했던 것 같대. 누나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더라.
좋은 사람이니까 용서해줘 라고 했더니 Y는 입술을 만지면서 끄덕였어. 부모님에게는 과자 먹다 깨물었다고 하겠다고도 했어. 그리고 두근대면서 집으로 돌아오니 평소처럼 형이 거실에서 뉴스를 보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평소랑 똑같았어. 형은 완전히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평소대로였습니다. 그 후로 형과 Y는 몇 주 뒤 헤어졌고 Y는 없어졌지만 평소의 생활로 돌아왔고 형제 관계도 원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형은 계속해서 이상한 짓만 하게 되며 석류를 아주 자주 먹게 되었고 컴퓨터 검색 이력에는 거의 잔인한 사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변함없이 일의 목덜미나 팔, 다리를 응시하고 그라비아 아이돌의 가슴을 볼 때는 지방투성이라 먹을 수 없어 라고까지 말하는 형. 그리고 일이 농담식으로 언젠간 형한테 잡아먹힐 거라고 봐 라고 했을 때 형의 표정이 딱 굳더니 어떻게 알았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래 형에 대한 말에 공포로 술렁이기 시작하는 스레 주민들. 거기서 일은 인육 어쩌구 하는 병명을 발견하고서는 형이 카니발리즘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그리고 최근 형의 검지손가락에 검은 딱지들이 생겼고 분명 바늘로 찔러 피를 빨고 있는 거라 생각한다는 것. 여기서 자기들이 더 공포스럽다는 걸 잊은 스레 주민들은 점점 무서워하며 위험한 정도의 레벨이 아니다 라며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하는 일. 정말 무서워. 형하고 이야기할 때 형의 시선이 계속 얼굴 외에 노출된 피부를 뚫어지게 보고 있어. 그러면서 계속 입을 우물우물거리고 있는 거야. 분명 볼 안쪽 살이나 혀를 씻고 있어. 또한 일은 스스로 카니발리즘에 대해 조사. 석류는 인육의 식감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이 심각한 사태에 대해 상담해주는 어떤 사람도 장소도 없어서 게시판에 글을 올린 거라는 일. 형은 투채널을 하긴 하지만 잡담 게시판에는 흥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올렸다는 거죠. 일은 개인 컴퓨터는 가지고 있어도 한밤중에 했다간 정면 방에 있는 형에게 들키기 때문에 휴대폰을 이용해 글을 쓴다는 것. 여기까지 올린 일의 이야기를 두려워하던 스레 주민들이 당하기 전에 일에게 행동부터 하라는 조언을 시작으로 부모에게 말해 형을 병원이나 시설로 데려가라는 둥, 학교를 중퇴하고 취직해서 집을 나오라는 둥 여러 가지 조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일은 부모님의 과잉보호 아래 있다고 하죠. 우리 부모님이 엄청 엄격해. 자식들은 우리가 꼭 지킨다. 같은? 나는 특히 사랑을 받아서 6시 통금, 알바 금지, 외박 금지, 친구를 집에 데려오는 것도 금지, 여친은 성인이 되고 나서 사귈 것 등등. 그러니 중퇴하고 취직해서 혼자 사는 건 어렵지. 혼자서 전철도 못 타. 그런 지독한 과잉보호에 놀라고만 스레 주민들은 부모의 왜곡된 사랑이 형을 카니발리즘으로 빠지게 만든 게 아니냐고 추측합니다. 그때 이런 내용의 스레라면 반드시 등장하는 재미만 쫓는 놈이 실은 일이 그 형이고 동생은 이미? 라는 말을 꺼내듭니다. 그러자 처음으로 그것을 깨달은 스레 주민들은 이를 계속해서 불러대기에 이르죠. 왜냐하면 글을 계속해서 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바로 아직 살아있어 라는 답글을 올리면서 괜찮아. 나는 빠른 년생이라 지금 15세이고 고1. 그리고 Y 사건은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일이야. 형은 대학은 갈 예정이지만 나가 살진 않을 것 같아. 여튼 부모님은 엄청 소중하게 키워주셨어. 하지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남자에게 있어서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형하고 나는 자주 숨어서 부모님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어. 그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형은 부모님을 신용하지 않아. 부모님은 형이 카니발리즘이란 건 절대로 몰라. 말도 하지 않았거든. 그럼 네 형의 팔을 물어서 물린 아픔을 알게 해줘. 라고 말하는 스레 주민에 대해 일은 형 팔은 자주 빨개져 있어 라고 답합니다. 거기서 무슨 생각인지 일은 몇 명이 말했던 건데 얇은 옷을 입고 형 방으로 갈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어떡할까? 여태까지는 물린 적은 없어 라는 일에게 스레 주민들은 그만둬! 로 시작해 형 방에다 생고기 던져놓으면 먹을까? 라는 반응까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또한 너희 형은 평소에 삼시세끼 제대로 먹냐? 라는 질문에 대해
왠지 육류는 전혀 먹지 않아. 생선은 먹는데. 샐러드를 자주 먹는데 그리 맛있어 보이진 않아. 라고 답하는 일. 스레 주민들은 제3자인 친척을 개입시켜봐. 이런 식으로는 집안에서 해결되지 않아. 라는 냉정한 해결법을 제시하는 놈도 있었고, 어째서 고기를 안 먹는 거야? 이런 육식시대에 고기를 안 먹는다니. 안 돼. 진짜로 처신 잘해야 돼. 아마 형은 엄청 참고 있을걸. 조금이라도 정신 놓으면 넌 끝이야. 라며 일에게 임전태세에 들어가기를 추천하기도 하며 스레는 점점 혼란스러워져 갑니다. 그런 형의 학교에서의 모습이나 형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오지는 않는지 신경이 쓰인 스레 주민들. 일은 형은 존잘해. 키도 크고 친구들도 여친도 있어. 라고 답하죠. 또한 좋은 형이라 부모님이나 형 친구들에게 카니발리즘일지도 모른다고 말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형은 키도 크고 존잘해. 성격도 좋다고 일은 계속합니다. 형은 18세, 183에 63kg, 아베 히로시를 닮았어. 성격은 온화하고 친구도 많은데다 항상 웃는 얼굴. 내가 어렸을 때 형한테 자주 까불었는데도 화내거나 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어. 나는 15세, 164에 49kg. 성격은 낯가리 먹고 어른들도 애들도 날 좋아해. 맞아. 형을 존경하고 있어서 그다지 의심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의심할 만한 게 잔뜩 널려 있잖아. 괴로워. 형을 의심하는 내가 정말 미워. 하지만 형에게 먹히는 건 아닐까라는 공포가 앞서고 말아. 그 말을 받아.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움직이는 건 나쁜 게 아니야. 형한테서 도망치는 게 아니고 구해낸다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건 어때? 본능적인 공포로 형을 좋아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지만 잡아먹힐 듯 된다면 적이라고 생각하라고. 라며 조언을 계속하는 스레 주민들. 엄한 집안에서 안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건 서로밖에 없기 때문에 형제는 사이가 좋은 것 같지만 한창 성장기에 있어 둘이 같이 키와 몸무게를 잰다는 일. 그러나 재보자는 이야기는 항상 형이 꺼낸다는 일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스레 주민들이 쓴 글을 읽던 도중 일은 자기의 오해일지도 모른다며 그 이야기를 형에게 해볼까 라고 합니다. 하지만 스레 주민들 중에 어떤 놈들이 바보네. 이럴 때는 나는 그냥 놔둬. 실은 나 중국산이야 라고 말해봐. 가능하다면 몸을 파랗게 칠해. 파란색 음식은 먹을 생각이 안 드니까. 하고 장난삼아 말하는 놈들도 나옵니다. 그러자 일이 맛없게 보이기 위해 지방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만 여기서 갑자기 오늘 덥네. 방창문을 다 열어놨는데도 땀투성이야 라는 말을 꺼내는 일. 여기서 스레 주민들은 이 덥다는 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괜찮아? 마지막 덥다라는 말이 무서운데? 2월이야. 이집트 사냐? 그만둬. 창문 열어놓지 마. 형이 들어온다. 일은 자식들을 크게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형에게 먹힐 것 같다 같은 말을 했다간 믿어주지 않을 뿐더러 자기가 병원에 끌려간다라며 거기에 더해 개 덥다 라며 계속 글을 올립니다. 그러던 중 스레 안에서는 일과 형과의 관계를 걱정하는 본질과는 별도로 카니발리즘이란 성적 욕구와 관계가 있는 건가 라는 테마가 전개됩니다. 카니발리즘은 성욕에서 온 것도 있어 종교적, 사회적으로 아주 다양. 민족 간의 의식 등에서도 예전에는 카니발리즘이 있었대. 일이 진정으로 걱정되기 시작하네. 97년에 일어났던 주기장미 성두 사건. 여자의 나체를 봐도 아무 생각 안 나고 아이들을 죽여서 성적 욕구를 채운 놈 있었지? 형은 거기까지는 안 갔을까? 주기장미 성두 사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다 어느 스레 주민에게서 가족에게는 잡아먹힌다고 말하지 말고 형의 팔이 빨개져 있는데 괜찮을까? 라고 물어봐봐 라고 제안했고 일은 부모님에게 그 이야기를 하러 가겠다고 했던 겁니다. 일이 게시판에서 잠시 떠난 사이 어느 주민이 인육이란 맛이 시큼하다고 하더라. 먹는 게 자기 DNA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맛이 없어진다고 아버지가 말해줬어. 라며 자랑스럽게 말하는 놈도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편승해 카니발리즘에 흥미를 느끼는 스레 주민들. 전시 중에 먹었던 사람도 있지 않았나? 석류도 시큼하잖아. 그런 의미에서 인육하고 비슷한 걸까? 그러고 보니 피도 시큼하잖아?
석류 식감이 아삭거리잖아. 인육하고 식감이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스레에 점점 오컬트 느낌이 커져갔습니다. 이렇게 스레는 카니발리즘 화제로 들끓었습니다만 일은 돌아올 기미가 없습니다. 스레 주민들은 졸음을 참으며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를 넘었을 무렵 일이 스레로 귀환합니다. 방을 나가려고 문을 연 순간 형이 있었어요. 난 왠지 냉정해져 화장실을 간다고 하고 형이 방으로 돌아간 틈에 엄마에게 달려가 안겨서 너무 무서워 울었어요. 무서워서 말을 못해 악몽을 꿨다며 방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죠. 형은 이미 없었고 엄마는 아직 어린애라며 웃었어요. 냉정을 되찾을 때까지 시간이 걸려 늦게 와서 미안. 집을 나가고 싶어. 형이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혹시 이 스레를 발견한 건 아닌지 스레 주민들 사이에서 의문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살짝 진정이 된 일이 우선 나는 방을 나가려고 문을 열었어. 형 방은 복도를 끼고 정면에 있는데 형은 형 방문 앞에서 밑을 보고 앉아 있었어. 엄청 놀랐지. 분명 심장이 한순간 멈췄을 거야. 이런 시간에 뭐하냐고 그래서 갑자기 생각한 게 놀란 것처럼 보이면 큰일이라고 생각해 냉정한 척하면서 오줌 마려워서 일어났어. 형이야말로 뭐하는 거야? 어서 자. 라고 했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일은 계속합니다. 그리고 긴장의 줄이 끊어졌어. 밝은 거실로 달려가서 컴퓨터 하는 엄마에게 안겼지. 엄마는 놀랐지만 내가 우는 걸 보고 왜 그러냐고 했어. 형에 대한 건 무서워서 말 못하고 악몽을 꿨다고 했더니 웃으면서 방으로 데려다 줬어. 형 방은 닫혀 있었어. 여기서 스레 주민들은 방이 닫혀 있다고? 그럼 그냥 놔둬. 진짜로 이 게시판이 들켰을지도 모르니 카니발. 낚시가 아니라면 진짜로 행동에 옮길 듯. 형의 행동이 정말이라면 리얼로 위험하다. 변함없는 쓰레기들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일은 어째서 형이 방 앞에 앉아 있었는지, 자기가 게시판을 세울 때부터 문을 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는데 어째서 계속 문 앞에 있었던 거지 고민하다가 결국 슬프다는 말을 꺼냅니다. 스레 주민 중 하나가 일에게 아직도 더워 라고 묻자 추워요 라며 형은 이런 추위 속에서 어째서 복도에 있었는지, 고민하고 있었는지, 그렇다면 뭘 고민하고 있었는지. 아까까지는 더워서 참을 수 없었는데 지금은 춥다고 합니다. 무섭다기보다는 슬프다. 일을 먹고 싶지만 이성이 방해를 해 형은 갈등하고 있는 건 아닐까, 차라리 잡아먹혀주는 게 좋을까 라는 말까지 꺼내기 시작해버리는 거였습니다. 나쁜 생각까지 갔네. 지금 형은 다른 하나의 자신에게 먹히게 된 건 아닐까? 라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꺼내는 주민들. 근데 어느 스레 주민의 부모는 일에게는 친구도 데려오지 말라면서 형은 여친하고 방에서 붕가붕가 하려고 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냐? 라는 질문에 대해 일은 부모님은 특별히 저를 더 사랑합니다. 형은 스스로도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응석바지로 자라 부모님이나 형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더 엄격하고 과잉보호를 합니다. 그때 형이다. 아무 짓도 하지 않을 테니 내 방으로 와. 라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를 일의 형이라고 칭하는 글이 올라왔던 겁니다. 어쩐지 안정이 된 일은 오랜 시간 복도에 있었던 것 같은 형이 걱정은 됐지만 방에 들어가는 게 무서웠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보기로 하죠. 이 무렵에 1000개의 글이 올라오면서 게시판은 두 번째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형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공포 속에 있는 일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 일은 신경도 쓰지 않던 놈들이 두근두근함을 감추지 못하고 형에게서의 답장을 기다렸던 겁니다. 여기서 다시 일의 형이라는 놈이 글을 올립니다. 정말 아무 짓도 하지 않는다. 오해를 풀고 싶으니까 내 방으로 와줘. 둘이서 이야기하자. 그러나 진짜인지는 모릅니다. 한편 일에게 온 형에게서의 답장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라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스레 주민들은 형 말대로 빨리 자라는 둥, 계속 형을 물고 늘어져 보라는 둥, 형에게서의 문자를 독자 해석하는 둥, 제멋대로 재미만을 계속해서 쫓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답장을 하면 좋을까 글을 올린 일에게 스레 주민들은 평소대로의 답장이 무난하다. 일단 자는 쪽이 좋겠다. 후편은 내일로 하며 역시나 제멋대로들 떠들어댔죠.
그러는데 수수께끼의 한 글자 아 라는 글을 올리는 일. 그 기묘한 행동에 크게 놀라는 놈들. 뭐야? 왜 그래? 잘 가. 갑자기 이별의 말을 올리는 별 거지 같은 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은 수수께끼의 한 글자를 언급하지는 않고 형 방으로 와달라고 해서 갔다 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스레 주민들은 온 힘을 다해 말리기 시작했죠. 기다려! 위험해! 안 돼, 안 돼, 안 돼! 사망 플래그였어! 가지마! 여기서 다시 일의 형이라는 인물이 등장해 이건 나와 동생이 꾸민 장난입니다. 폐를 끼쳤군요. 이젠 신경 쓰지 말고 주무세요. 죄송했습니다. 라는 글을 올리죠. 이 상황을 좀 더 재밌게 만들고 싶었는지 그 자리에서 가짜 형이라고 단정하는 스레 주민들. 이윽고 스레 주민들은 일이 올린 글이 중간에 끊긴 부분부터 시간을 카운트하기 시작. 10분 경과, 15분 경과, 너무 얘기가 길잖아. 포크를 든 형 대 아무것도 없는 일. 그것과 동시에 일이 아 라는 글씨만 올렸던 시점에 사실은 형이 와서 휴대폰을 빼앗고 그 뒤로 형이 일인 척하는 건 아니냐 하는 추리를 하는 방구석 코난도 나타나 스레 주민들은 단숨에 공포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이 글을 올리지 않고 40분이나 지났을 때 벌써 40분이나 지났어. 아침 뉴스가 오싹하겠네 하며 아침 뉴스거리가 되는 게 아니냐며 불안을 슬쩍 나타내는 주민도 나오던 중 일이 돌아온 건 몇 분 더 지나서였습니다. 미쳤어 라는 글만 올리는 일. 일이 돌아온 것에 흥분하기 시작하는 스레 주민들. 개 중에는 일 본인 맞냐며 확인하는 놈도 있었습니다. 일은 패닉 상태인지 더듬더듬하는 것 같은 글로 해부된 피가 아파요. 형은 미쳤습니다. 추워요. 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나라 말을 하라고. 일단 진정해. 진정해. 우선 그게 먼저야. 이상한 말에 당황한 스레 주민들. 그리고 무사해서 다행이라는 놈에게는 무사한 게 아니야. 네 눈은 살이 모자라 찢어놨냐? 라며 신랄하게 비판하는 단결력을 보이는 게시판에 일은 바람이 강했어요. 유이상은 호들갑 아닙니다. 형은 미쳤어요. 머리가 아파서 배가 하였어. 추워요. 등의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들을 계속합니다. 스레 주민들도 일의 이상함에 조금씩 혼란에 빠지게 된 겁니다. 또한 갑자기 일의 글 속에 나왔던 유이상에 대해 스레 주민들은 Y 이야기인가? 형이 네 이상을 잘못 쓴 거 아니야? 라는 해석을 하기 시작했죠. 계속되는 일의 글은 죄송합니다. 친구네 집으로 갑니다. 집에는 형이 있거든요. 형에게는 해부 욕망이 있었습니다. 내 살점은 흰색이었어요. 피가 나오는 게 늦어서 서둘러 집을 나갈 겁니다. 어깨는 괜찮아요. 재미만을 좇는 인간의 마음 같은 건 없는 스레 주민들도 이젠 안 돼. 날린 거야? 죽을 만큼 무섭네. 빨리 도망쳐. 집에도 제대로 말하고. 같은 공포를 실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건 형이 아닙니다. 나는 영화 주인공도 아닙니다. 친구네 집에 도착하면 꿈은 깨겠죠. 추워요. 라는 변함없는 혼란에 빠진 글을 올리는 일.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잠꼬대하지 말라며 이를 안정시키려는 스레 주민들. 주민들의 마음이 전해졌는지 죄송합니다. 안정됐어요. 라며 일은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형에게서 내장이 최고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맛있다는 말을 들었던 거야? 하고 일의 말을 잇는 스레 주민. 일은 잠시 틈을 든 뒤 형은 내장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카니발리즘이란 말도 들었어요. 옛날부터 자기는 내장을 보고 싶었다며 어깨를 밀쳐줬고 배에 뭔가 바늘 같은 아픔이 느껴져 봤더니 지방이 하얘서 놀라 도망쳤습니다. 일단 집에는 형이 있으니 근처 친구네 집으로 갈 겁니다. 라며 잘 연결이 안 되는 문장을 올렸습니다. 이 일의 필사적인 외침에 아까까지와는 다르게 답변하는 말에도 내장이 안녕? 하고 나온 상태로 갔다간 친구가 기절하겠네. 라는 장난글을 올리는 개놈. 계속해서 일의 글은 졸린 분들에게는 미안합니다. 어서 주무세요. 미안해요. 당황했지만 피는 아직도 나오지만 별건 아닙니다.
미안해요. 라며 상당히 안정되어 보이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아직 도망치고 있지 않은 일에게 형이 가까운 데 있는 거 아니야? 나라면 엽기적인 형이 있다는 것보다 이런 시간에 배에서 하얀 살이 나온 상태로 친구네 집에 간다는 게 더 무섭다. 하며 지나치게 냉정한 글도 올리는 스레 주민들. 계속해서 1000개의 글을 향해 게임을 하는 것처럼 글을 올리던 중 형이 미쳤다는 걸 올리기 전에 낚시 선언한 놈이 대단하네. 미안. 일단 카니발리즘인 건 나야. 아침까지 같이 어울려줘서 고맙다 너희들. 휴대폰으로 적당히 올려 즉석에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내용이 거지 같아 미안. 라는 일의 글이 올라오면서 어쩐지 개운치 않은 느낌이 남은 채 게시판은 무사히 종료를 맞았습니다. 카니발리즘인 형을 가진 공포의 글을 올렸던 일. 낚시라고 해서 안심되긴 하지만요. 형에게 습격당해 패닉이 된 충격의 전개를 보인 뒤 낚시 선언을 했다는 건데 이건 정말 낚시였을까요? 마지막으로 카니발리즘이란 건 나야 라고 단언했던 건 정말 일이 맞았을까요? 아니면 형이었던 걸까요?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서 방구석 코난놀이 좀 해보자고요. 그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9월) 위험한 놈을 만난지도 몰라 라는 스레를 세운 일. 이 스레가 점점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투채널 탑클래스의 위험한 이야기로 계속해서 전해져 오게 되었던 겁니다. 위험한 놈을 만난지도 몰라. 우선 일은 주차장에 갔을 때 그 위험한 놈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일이 사는 아파트와 주차장 주변으로는 180cm 정도의 울타리가 있어 반대편 쪽은 내리막길로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가게 되면 이쪽에서 봤을 때 서서히 모습이 사라질 텐데 그 이상한 놈은 어깨에서 위쪽으로 계속 보였고 일은 그 모습이 아무리 봐도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결점이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좋은 스레 주민들은 일의 글과 그림이 개떡 같다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키가 크고 모자를 쓴 모습으로 미루어 팔척 귀신 아니냐고 하죠. 그리고 이 위험한 놈은 가 아니고 하하하 호호호 하고 웃고 있었다고 일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은 도호쿠 지방에 살고 있다는데 이 이야기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라는 것. 그런 일의 문장력과 그림의 레벨이 낮은 것으로 일의 학력을 묻는 스레 주민이나 오히려 일이 무섭다는 스레 주민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대학교에 보내준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며 살짝 화를 냅니다. 일은 문장이나 그림이 엉망인 건 인정하지만 스레 주민들이 말하는 팔척 귀신은 아니라는 것. 라고 하지 않았고 그냥 웃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레를 이어나갈 생각을 잃어버렸는지 변변치 못해 죄송했습니다 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스레 주민들 중에는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어 후쿠시마구만. 그자는 접근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아. 어쩌면 꽤 유명한 놈일지도 모르겠어. 소문이긴 한데 말을 걸거나 만지거나 가리켰다간 영원히 그 사람이 쫓아다닌대. 웃으면서 재수없으면 죽을지도. 소문이라서 틀렸다면 미안 하고 일에게 충고했습니다. 그래서 일에게 내용을 확인하는 주민들.
울타리 너머 쪽은 내리막길이라 내려가는 사람들은 울타리 위쪽으로 보이지 않게 될 텐데 계속 보이는 상태로 걸어가고 있었다고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일은 스레 주민들의 질문에 정중하게 대답해 나갑니다. 첫 번째 충고에 대해서는 최근 이사 온 터라 후쿠시마 소문은 모른다 라는 것. 스레 안에서 화제가 되었던 팔척 귀신과는 다르게 기형적으로 머리가 푸석하고 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서 그 위험한 놈이 아직 울타리 근처에 있는 건가? 라는 질문에 대해선 일은 울타리 너머에 있는 위험한 놈은 그대로 걸어서 가버렸다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레 주민들은 이놈을 추적해서 발자국 같은 걸 조사하진 않았냐고 일에게 묻죠. 그러나 일은 한심하게도 오토바이 그늘에 숨어 있었다며 계속해서 패닉에 빠진 상태라 추적할 순 없었어요 라는 말을 솔직하게 합니다. 여기서 어느 주민에게서 비슷한 것을 봤다는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것은 아크로바틱 사라사라 라는 이름으로 저녁 6시 정도에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지면에 닿을락말락하면서 사라지기도 하고 갑자기 전철 앞에 나타나기도 한다 등의 전설이 있다는 바로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이 주민은 무려 3번이나 본 적이 있었고 너무 섬뜩해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라사라란 푸석푸석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스레 주민이 아크로바틱 사라사라를 낮, 밤 중 언제 봤냐고 물었더니 밤에 봤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일의 그림에서는 입에서 액체가 흐르고 있어 입에서 피가 나오고 있었냐? 이빨 모양은 초식동물과 육식동물 중 어느 쪽이냐?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일은 이 질문에 피는 안 나오고 사람 이빨이 커진 느낌이라고 답합니다. 여기서 주민들은 일에게 또 만난다면 보고해줘 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일은 나타나지 않아 주민들은 일의 귀환을 기다립니다. 4시간 후인 새벽 3시 21분 잠들어 버렸다는 일이 스레로 귀환합니다. 그러더니 댕댕이랑 같이 자기로 했습니다 라며 사진은 다음날 찍어서 설명하겠다는 글을 남기고 일은 다시 스레를 떠납니다. 다음날 아침 스레 주민들은 아침이 됐으니 생존 확인을 위해 일을 부릅니다. 그러나 일에게서의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이 없는 동안 스레 주민들은 아크로바틱 사라사라에 흥미를 느끼고 조사해봤지만 검색에 나오질 않습니다. 또한 아크로바틱 사라사라보다도 아쿠사라라는 이름 쪽이 좋다고 제안하는 스레 주민이 나타나 그 뒤에 스레 안에서는 이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자 후쿠시마현에 산다는 스레 주민이 아쿠사라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며 나타납니다. 그 스레 주민에 의하면 아쿠사라 때문에 친구 하나가 실종됐다는 것으로 친구 넷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한밤중 자정쯤에 역전 벤치에 아쿠사라가 나타났고 친구 중 하나가 취한 김에 말을 걸어봤다는 것. 그리고 아쿠사라를 살살 약올리는 말투로 말을 거는 친구를 위험하다고 생각해 친구를 잡아 끌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 친구에게서 수수께끼의 문자 4통이 온 겁니다. 그 문자 내용은 1. 다음에도 같이 한잔해 라는 문자. 2. 집안을 어둡게 하고 자려고 해도 빨간빛 같은 게 방해가 돼서 잘 수가 없어. 3. 그놈이 온 것 같아. 말 걸어서는 안 됐어. 4. 욕실이 새빨개 라는 내용으로 거기에 답장을 해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후 일을 마치고 그 친구의 여친의 전화로 친구가 실종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후쿠시마 스레 주민에 의한 글의 정보에 스레 주민들은 흥분, 그 외의 정보도 알고 싶다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아쿠사라는 전신이 빨간 옷으로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눈은 푹 파여있는 것처럼 없는 데다 머리는 푸석푸석하고 왼팔에 무수한 상처가 있고 어느 곳에라도 나타난다는 정보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스레 주민들은 일이 만났던 게 어쩌면 아쿠사라였던 건 아닐까 하며 걱정하죠. 그리고 같은 도호쿠 지방의 미야기현에 사는 어느 스레 주민도 아쿠사라를 알고 있었습니다.
들은 적은 있어도 본 적은 없는데 사다코보다도 위험한 느낌이었다는 것. 게다가 여기서 자기가 진정한 요괴 같은 존재라는 것도 있고 요괴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아는 스레 주민이 비슷한 특징을 가진 요괴 다카온나를 소개합니다. 그러자 여기서 왠지 갑작스레 낚시 선언을 하는 일. 모처럼 달아올라 있던 스레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에게 주민들은 화가 나죠. 그리고 갑작스러운 일의 낚시 선언으로 인해 스레는 아쿠사라와 다카온나로 화제가 옮겨갔던 겁니다. 그 후 스레 주민 안에서 아쿠사라는 5년 전 빌딩에서 뛰어내린 여자의 홀령이라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옷이 빨간 이유는 피로 물들었기 때문으로 빌딩 자체도 3년 전에 철거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쿠사라에 관계되었다간 어디에서나 나온다는 것으로 도호쿠 지역에서는 유명한 이야기인 듯. 이 스레 주민도 처음에는 그런 엉터리 같은 놈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요. 한밤중에 공원 화장실 입구에서 빨간 옷의 여자를 봤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절초풍을 했지만 그 후 다시 입구를 확인해봤더니 없어진 것에 안심합니다. 하지만 손을 씻다가 시선을 느껴 그 시선을 따라 눈을 향했더니 화장실 칸 안에서 위로 얼굴을 내밀고 아쿠사라가 이쪽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역시 그 얼굴에 눈은 없었다는 것. 그 상황에 놀라 그대로 집까지 뛰어돌아가 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좀 와달라고 했습니다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방 불을 켠 채 아침까지 깨어있기로 했다는데요. 새벽 2시 정도 됐을 때 벽과 가구가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욕실의 물도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 놀라면서도 문을 잠그고 욕실에서 방으로 돌아오자 왠지 불이 전부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 불빛이 새어 들어오는 커튼 틈을 봤더니 아까 화장실에서 만났던 그놈이 3층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집을 뛰쳐나와 친구 집으로 가서 재워달라고 부탁하려고 했습니다만 친구 집으로 향하는 도중에서 자판기 옆등에서 나타나는 등 몇 번이나 아쿠사라를 봤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다음날부터는 아무 일도 없이 평소처럼 지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무서운 체험담에 부들부들하는 스레 주민들. 그러는데 다른 스레 주민이 그놈이 아쿠사라의 특징인 모자를 쓰고 있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 스레 주민은 어둡고 무서워서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검붉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서 일이 다시 스레로 귀환합니다. 아무래도 낚시 선언은 거짓말이었다는 모양으로 일은 오토바이 사고를 일으켜 기절했었다는 것. 스레 주민들은 일의 귀환을 기뻐했습니다만 일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은 아쿠사라가 원인은 아닐까라며 걱정합니다. 여기서 일은 사고의 경위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일은 다음날이 쉬는 날이라서 수족관에 혼자 갔었다는 것. 그리고 5시쯤 니가타를 벗어나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무거워졌다 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위에서 쿵 하는 작은 충격이 왔고 누군가가 타고 있는 무게를 느꼈다고 합니다. 일은 작은 충격에 공포를 느낍니다만 무시하고 그대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일은 누가 뒤에서 우욱 앉는 듯한 감촉을 느꼈다는 것. 그래서 일은 나를 유혹하려 해봤자 소용없어 라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었는데 검은 머리카락이 보이더니 강한 충격을 받고 의식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라며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일은 단독사고를 일으킨 것 같았습니다. 사고로 일은 양다리와 왼팔 골절이라는 것으로 숨을 쉬면 가슴이 괴롭다고도 합니다. 일이 말한 이 사고 경험담으로 낚시가 아니고 진짜였다고 스레 주민들은 느끼는 것과 함께 일이 살아난 것을 기뻐하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그 후 아쿠사라라는 게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하겠다는 어느 주민. 친구는 멀리서 버스로 통학하고 있어 집에 갈 때쯤에는 사람이 거의 다 내리는데 그날은 드물게도 머리가 굉장히 긴 여성이 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친구가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더니 그 여성도 같이 내렸습니다. 친구는 신경 쓰지 않고 집을 향했는데요.
위화감을 느껴 뒤를 돌아봤더니 바로 뒤에 그 여성이 서 있었던 겁니다. 이상하게 여긴 친구는 아는 사람인가 생각해 얼굴을 봤다가 엄청난 공포로 인해 도망쳤다는 것. 그러자 스레 주민들은 아쿠사라 체험담이 너무 많은 것과 이건 도시전설이 될 수 있다는 것에 흥분한 모양으로 스레하는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키가 큰 여자 요괴는 아쿠사라나 다카온나뿐만 아니라 시마네, 도토리 지방에는 나나히로 니오보라는 11~2m나 되는 여자 요괴가 있다는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도호쿠 지방과는 관계없는 지역에서도 점점 아쿠사라를 목격했다는 글을 올리는 주민들도 나타났습니다. 어느 스레 주민의 정보에 의하면 일하는 곳에서 보이는 집 지붕에 새빨간 코트를 입은 머리가 긴 여성이 서 있었다는 것. 처음에는 일반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자가 롱코트를 입고 지붕 위에 있다는 게 이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을 뿐이어서 섬뜩해져 창문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거기서 창문으로 보였던 게 정말 위험한 놈이 맞을까 물어봤는데 그 말에 대해 팔척 귀신은 봉인당한 마을에서 도망쳤기 때문에 어디에 출몰해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 대답하죠. 그리고 이 스레 주민은 도호쿠 지방이 아니고 이바라키현에 살고 있다는 모양으로 어디에라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절망합니다. 그러더니 다른 지역에서 본 사람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스레 주민이 목격했던 여자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될 요소가 없다 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즉 그건 사람 아니었냐는 말이었죠. 말을 듣고 보니 분명히 요괴라고 할 만한 행동은 없었다 라는 것. 그러나 노부부 둘만 사는 집 지붕에 일반 사람이 롱코트를 입고 서 있을 이유가 없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스레 주민들 안에서는 관동 지방까지 왔다는 것에 겁을 집어먹는 주민도 나타났고 글의 형식으로 봤을 때 이 아쿠사라를 봤다는 주민은 여자 같은 냄새가 난다면서 팔척 귀신이나 아쿠사라는 남자를 목표로 삼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만 직장에서 아쿠사라를 목격했다는 이 스레 주민은 역시 여성이라는 걸 밝히며 여자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쿠사라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는 이 스레 말고 다른 곳에서는 없다는 것으로 여자라고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며 겁을 먹고 있었죠. 계속해서 아쿠사라와 팔척 귀신 비슷한 걸 봤다는 스레 주민이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나면 글을 올리겠다며 이런 체험은 처음이라 처음엔 기뻤는데 다시 스레 글을 읽어보니까 무서워졌다는 것. 새로운 목격 정보에 기뻐하는 스레 주민들이었는데요. 이 주민이 더한 공포를 낳을 것이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기서 일하는 곳에서 아쿠사라를 봤다는 스레 주민은 지붕 위에 또 그 여성이 서 있다며 사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사진에는 아무것도 찍혀있지 않습니다. 이 기묘한 사진에 스레 주민들은 아무것도 찍혀있지는 않지만 사진 한가운데 찍힌 빛의 입자가 태양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태양은 사진에는 찍히지 않는 위치에 있어 빛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 그 후 다시 한번 찍어 올린 이번 사진에는 검은 입자가 찍히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스레 주민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사람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 그 뒤로도 스레 안에서 아쿠사라 비슷한 목격 정보를 다른 게시판에서 가지고 오는 주민도 있었죠. 그 내용은 여고를 다니던 3년간에 걸쳐서 빨간 코트의 여성이 목격되었다는 것. 거듭되는 공포 체험에 아무것도 아닌 빨간 코트조차 공포를 느끼는 겁쟁이 스레 주민들. 그러는데 여기서 새로이 관서지방에서의 정보도 나옵니다. 오사카 우메다 지하에 있는 제가 한번 다뤘던 세메 광장, 즉 이즈미노 히로바에서 빨간 원피스를 입은 푸석한 긴 머리의 여성이 나타나며 그 여자의 눈은 도려낸 것처럼 없다는 그런 소문이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목격 정보에서는 빨간 미니스커트와 재킷에 하이힐을 신은 여자가 30m 정도의 깎아지른 절벽에 웅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장소는 엄청난 시골의 산으로 너무도 섬뜩하게 느껴졌다는 것. 그러나 30m의 깎아지른 절벽에 웅크리고 있으면 구해줘야지
라는 주민들의 지적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슬의 주민이 말하기를 당연히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목격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 그리고 왠지 그 순간만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졌고 주변 사람들도 그 여자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목격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시간은 새벽 3시경. 와이프가 아쿠사라 같은 걸 본 모양으로 창밖에 빨간 사람이 있어. 눈이 라는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면 무서우니까 보고 오라고. 이슬의 주민은 졸려서 보러 가는 신용만 하고 거실에서 잤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침이 돼서 자세히 생각해 봤더니 자기 집은 4층인데다 창밖에는 서 있을 곳도 없어서 거기서 목격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빨간 사람, 눈이라는 그 말이 이스라엘에서 목격담으로 올라오고 있는 아쿠사라는 아닐까 생각해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또한 목격 장소는 지금까지 목격 정보가 없었던 히로시마현이라고 합니다. 이 히로시마에서 목격했다는 스레 주민은 지금 와이프한테서 전화가 왔다라며 당시 상황을 정리합니다. 새벽 2시 무렵에 고양이가 창가에 올라 밖을 내다보고 있었고 3시 무렵에 책을 다 읽고 방을 나서려 할 때 고양이를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 쓰지 않고 방을 나서려는데 통 하는 소리가 나는 바람에 커튼을 열었더니 거기에 빨간 옷을 입은 머리가 긴 여자가 창밖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머리 긴 여자가 이쪽을 향하자 눈이 뻥 뚫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와이프는 서둘러 고양이를 안고 침실로 가서 자고 있는 남편 옆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 말에는 지금까지 시마네현에 사는 자기는 관계없다고 안심하던 스레 주민도 아쿠사라가 주곡구 지방까지 목격 정보가 있다는 것에 웃을 수 없게 됐다며 공포심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다시 공원에서 아쿠사라를 만났다는 주민이 글을 올립니다. 최근엔 일을 마치고 돌아가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꾸 일어나서 친구 집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일을 마치고 매번 지나가는 공원에서 집까지의 5분 사이에 몇 번이나 아쿠사라를 보고 말았다는 모양으로 지나쳐가도 눈앞에 나타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 스레 주민의 말로는 무사히 귀가는 할 수 있지만 아쿠사라가 무서워서 친구 집에서 머물기로 전화로 약속하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했더니 욕실에서 여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하는 겁니다. 놀라서 돌아봤더니 욕실 문틈으로 가늘고 상처투성이의 하얀 손이 오라고 손짓했다는 것으로 이 스레 주민은 위험하다고 생각해 현관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밖에서 집을 봤더니 창문에 아쿠사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바로 친구 집으로 도망쳐왔다라는 거죠. 사진을 찍을 여유 같은 건 없었고 그림도 잘 못 그리니 어떡하냐며 탄식합니다. 여기서 어느 주민이 간단히라도 좋으니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한 결과 공원에서 목격했던 주민은 그림은 그렸지만 엉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는 거 아니냐며 자학했던 겁니다. 여기서 스레 주민들은 아쿠사라가 친구 집에도 나타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직까진 나타나지 않는 모양이지만 자기 집에 소금을 쌓아 놓았는데 아침이 되면 없어진다는 것. 그리고 사진을 찍어도 제대로 찍힐지 모르지만 일단 찍어보겠다는 말을 남깁니다. 그러는데 아까 일하는 곳에서 아쿠사라를 봤다는 주민이 글을 올렸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난 모양으로 경찰도 왔다는 것. 다음으로 자기가 일하는 곳에도 영향이 있는 건 아닐까라며 불안한 느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고가 일어나 경찰이 온 것을 찍은 사진을 보고 스레 주민들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 스레에서는 일 이외의 글로서는 두 번째 피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정보가 나왔으니 아쿠사라 전설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주민들은 처음은 이렇게까지 난리가 날 줄은 생각도 못한 모양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체험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일과 아까 일 끝내고 돌아오겠다고 글을 올렸던 주민에게서 연락이 없다는 게 걱정이다 라며 드물게도 사람을 걱정하면서도 아까 올라왔던
아쿠사라 사진을 보고 지붕 위에 얼굴이 있는 것 같다고 물어보는 어느 주민. 그러더니 마찬가지로 지붕 위에 얼굴이 보인다는 스레 주민들이 나타나 검은 부분이 머리카락이고 흰 부분이 얼굴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지금 본인은 깨닫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만 아쿠사라인 듯한 긴 머리의 여성이 이쪽을 향하는 얼굴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계속해서 새롭게 홋카이도의 어느 주민이 초등학교 때의 경험담을 올렸습니다. 새빨간 코트를 입은 엄청 큰 여자가 있다는 것으로 정말로 쫓긴 학생도 나와 학부모회에서도 문제가 되어 교사를 동반한 집단 학교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걸 본 애들의 이야기로는 머리가 길고 눈이 새까맸다라는 것. 하지만 지금까지 너무 많은 정보가 늘어나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스레 주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유능한 주민이 나타나 지금까지의 경위를 정리합니다. 흐름은 일이 위험한 것을 본 뒤 스레를 세웠고 그 후 일이 오토바이 사고를 냈다. 그리고 비슷한 것을 봤던 사람들에게도 이변이 일어나기 시작. 목격자가 아직 돌아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 주민은 아쿠사라의 특징을 더 올립니다. 길고 부스스한 머리에 모자를 쓰고 빨간 옷을 입은 여자로 이상하게 키가 크고 눈은 도려낸 듯 없다고 정리하죠. 여기서 아쿠사라의 사진을 찍겠다는 말을 남겼던 스레 주민의 친구가 나타납니다. 약속했던 스레 주민은 밤 10시에 일이 끝날 예정이었지만 아무리 전화해도 통화 중이라는 것. 그리고 11시 정도에 전화, 문자 모두 내가 답변이 없으면 대신 글 올려줘 라는 약속을 받아 글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친구에게 사진을 찍어 올리겠다는 그 주민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질문이 쇄도하죠. 그러자 사진을 약속했던 스레 주민이 너무 겁에 질린 모습으로 이 친구 집으로 왔다는 것. 아쿠사라의 특징은 빨간 모자와 원피스로 어느 쪽 팔인지 엄청나게 베인 상처와 맨발에다 눈이 없다는 것밖에는 듣지 못했고 이 친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집에는 오지 말아줘 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준 이 친구에게 스레 주민들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올리겠다는 이 스레 주민의 무사를 기원했던 겁니다. 그 후 다시 홋카이도에서 아쿠사라를 봤다는 정보가 올라왔죠. 항상 빨간 모자와 코트에 푸석푸석한 머리로 의족을 써서 걸을 때도 있다는 것. 게다가 공중 목욕탕에 나타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의 흐름을 모두 읽은 어느 스레 주민은 완벽히 살아있는 신이라고 단언합니다. 그것은 도호코이는 조금 나쁜 신이라는데 이와테현 히라 이즈미시의 주손사라는 절에서 봤던 두루마리에 있던 그림과 아주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쿠사라와 팔척 귀신의 정보를 어느 스레 주민이 정리합니다. 아쿠사라는 갑자기 나타나는 기행을 하며 모습은 빨간 코트에 모자를 쓰고 왼발에 눈알은 없다는 것. 또한 아쿠사라의 다른 하나의 특징은 스토킹을 하며 위해를 가하고 스레 안에서도 피해자가 있고 모습도 똑같고 팔에는 손목을 그은 듯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척 귀신은 습격한 사람을 쫓아가 죽이고 맙니다만 이것은 목표가 남자 한정으로 모습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쿠사라의 정체는 빌딩에서 투신한 여자의 홀령 또는 현대의 다카온나라는 두 가지 설이 나왔습니다. 팔척 귀신도 육지에 올라온 이소온나 또는 정체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험하다는 두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소온나란 바닷가에 나타나 긴 머리를 휘감아 사람의 생피를 빨아먹는다는 여자 요괴를 말합니다. 그러는데 다시 새로운 정보를 스레 주민이 올렸습니다. 1년 전 집에서 한밤중에 아버지가 저리 가! 라는 소리를 질러서 이 주민과 엄마는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만 아버지는 엄청 큰 사람이 있었어 라고 말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는 며칠 뒤 뒷마당에서 넘어져 머리를 세게 부딪혀 입원했다고 합니다만 큰일은 나지 않고 무사히 퇴원한 것 같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입원하던 기간 중 집 근처에서 남자들만이 똑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것. 스레 주민들은 1년 전 체험담에 부들거리면서도 자세한 정보를 요청합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로는 사람 모양을 한 시커멓고 큰 그림자가 방구석에 서 있어서 나가! 라고 했더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방에 있던 엄마는 보지 못했고 보이지 않는 공간에다 소리 지르는 아버지가 무서웠다는 것. 두 분 다 영감은 없어서 지금에 와서는 잠이 덜 깨서 그렇게 된 것으로 서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슬의 주민은 교고현 고베시에 산다는 모양으로 이 소동 속에서 입원 중이었던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으로 그 이후로 이 소동은 딱 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돌아가신 분은 의식불명으로 몇 년 동안 입원해 있었으니 큰 사람은 보지 못했을 테니 관계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 슬의 자체만 해서도 15명 정도의 목격자가 있는 것 같았죠. 여기서 어느 슬의 주민은 아쿠사라의 습격을 걱정하는 슬의 주민들에 대해 만날 확률을 계산합니다. 67만 분의 1 정도의 확률이라는 것이죠. 이 쓰잘데기 없는 계산력으로 도쿄도로 예를 들면 18명이 아쿠사라를 만날 수 있다 라는 한가함의 극치를 달리는 정보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슬의 주민에 의하면 아쿠사라가 투신한 빌딩이 헐린 원인을 아는 관계자는 몇 명 정도밖에 없다는 말을 꺼냅니다. 이 주민의 말로 당시 27세였던 어느 여성 사원이 임신 9개월 때 상대 남자가 도망가 버렸고 아이를 낳은 여성 사원은 새벽 2시를 넘어 아기를 안고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시체는 엉망이었고 팔에는 무수한 상처가 있었으며 입고 있던 옷은 피로 물들었고 눈알은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 빌딩 10층에서 뛰어내렸는데도 뛰어내렸던 이 여성이 8m 정도를 기어간 자국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부로 일했던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로는 몇 명이나 되는 사원들이 투신했던 게 원인으로 빌딩이 해체됐다는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회사 안에서는 피투성의 긴 머리 여성이 나오는 적도 있어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어느 슬의 주민은 빌딩에서 여성 사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쿠사라가 후쿠시마에 나오는 이유를 납득합니다. 다만 키가 큰 것도 기어간 거리만큼의 길이가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는 것에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리고 어느 슬의 주민은 빨간 옷의 변태들은 어느 지역이나 있을 법하다는 이유로 근처의 변태가 요괴화했다는 설을 제창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여기서 사라진 일에 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일이 입원해 있을지도 모를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 이 슬해를 알려준 것으로 알게 된 정보 같았죠. 이 정보에서는 병원에서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용태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사망한 환자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일이 슬해에서 사라진 시점과 똑같다는 것으로 이 환자는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글로 인해 정말로 팔적 귀신 아니었냐라며 슬의 주민들은 놀랍니다. 팔적 귀신 이야기에서는 홀린다라는 표현이 있고 이 귀신은 여성으로 약한 남자만 노린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의 설명에서는 뒤에서 끌어안는 느낌이 나고 충돌 사고가 났다며 이때 팔적 귀신이 좋아하게 된 남자를 데리고 갔을지도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뒤로도 일이 슬해로 귀환하는 일은 없이 슬해의 글이 천을 넘어가면서 자기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주민들에 의해 이 슬해는 막을 내렸습니다. 일이 위험한 놈을 만났다는 이야기에서 시작된 슬해였습니다만 많은 목격 정보가 나오고 피해자도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 정보들이 투채널 특유의 장난들인지 아니면 정말 위험한 놈은 존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목격 정보들이 애매한 게 사실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의 존재는 저는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럼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도록 하죠.